제가 최근도 아니고 어제 다른 분을 만나 뵀는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의 중간값이 90세래요. 한 110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70대까지는 지금 정도 에너지 레벨로 일해야 제대로 이 인생을 사는 걸 텐데 110살, 120살이 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이라는 걸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좀 항상 저희는 창업자분들을 보고 투자하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똑똑한 분들에 투자를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보통 알던 테크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셨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배경이 아닌 분들도 창업을 많이 하시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똑똑한 창업자분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이 시장에 기회가 있나?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케이스이거든요. 그 새롭게 변화하는 파도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대부분의 스타트업인데 이거를 읽는 가장 좋은 방식은 고객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성규 대표님, 기우쌤, 그리고 손호철 대표님 이렇게처럼 요즘에 고객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잖아요. 내 이름값을 높이는 것보다 이 회사의 구성원들을 같이 성장시키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분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번 돈을 내가 이걸 내 개인적으로 써야지가 아니라 이 성장을 좀 더 건강하고 더 크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진화 발전해 가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보는 모든 요소들은 당연히 다 보고요. 창업자의 매력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도록 해주고 싶어라는 일종의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 생각이 근데 얕으면 몇 번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그냥 유행하는 트렌드라서 그냥 하시는 거구나가 나오잖아요. 저희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의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1차적으로 하고요. 투자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인데 저 창업자분은 뭔가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계속 관심이 가니까 주기적으로 그냥 연락해요. 예를 들어 포인트브로커의 손호철 대표님은 저희가 회사 그만두시고 구상할 때 그냥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하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 케이스가 모험을 해볼까의 케이스죠. 그래서 손호철 대표님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뷰티를 꼭 하셔야겠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뷰티하고 있는데 하지만 뷰티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럼 투자하겠다. 이 회사를 365일 고민하는 것도 대표님이고 이 회사 잘 안 됐을 때 가장 힘들 것도 대표님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결정이 실제로 어떤 결과면 우리가 깔끔하게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대화에 열려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팀이랑도 얘기하는데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내가 있는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를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나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조사는 거의 약간 그냥 저희 같은 투자사 만나기 위해서 시장이 그리고 크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크게 잡으세요. 근데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어디가 실제 도달 가능한 시장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영역이 너무나 확증 편향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나 미디어나 지금 이 방향이 대세야 라고 했을 때 왜 이게 커질까를 스스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에 대해서 진짜 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하면 스킨케어 시장을 봐야 되고요. 이 시장의 주요한 경쟁자들이 어떻고 이 회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라는 걸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시장에서 잘 하려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없으면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 요렇게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신호들을 무시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와 신뢰를 형성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투자자에게 내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는 내가 가장 모든 걸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잘 되는 걸 대표님만큼이나 바라는 존재는요, 투자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그만하고 그냥 엑시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들은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거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대표님들이 여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바로 먼저 이야기하는 상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저희와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을 보실 때 그 신뢰가 조금 더 크게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실패요.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죠. 크기 조사를 너무 소홀히 했을 수도 있고요. 시장이 오는 속도를 너무 맹신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처음에 투자할 때 완벽한 회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저희 항상 쓰거든요. 잘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잘 될 거고, 이 회사가 혹시 안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이유 때문에 걸리거든요. 이거 극복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됐을 때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은 거라서, 최악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중에 이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예전에 쓴 메모를 복기해 봤는데 그 어느 하나 이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는 굉장히 판단을 잘못한 건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스스로 냉정하게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만났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우리 회사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의견을 내가 기꺼이 듣고 싶은 분들로만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귀찮을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돼요. 사실 솔직히 그때는 창업이 뭔지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로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들어간 지 1년도 채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별로 잃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권한이 있었을 때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거를 사실 할 수 있는 거가 창업밖에 없었으니까. 너무나 가진 것이 여러모로 없기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저분은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큰 회사에 있는 직원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은